마인드 스케치.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마인드죠. 내 능력, 그 이상의 것을 만나는 기적.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내일의 설계도를 그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박효신의 기프트 들으셨습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그 고민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함께 해주시는데요. 마랩팀입니다. 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유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인숙 강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동안 강사님을 기다리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마인드 교육원 김인숙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엄마로서 또 마인드 강사로서 강연도 나가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곧 있으면은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새해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을 빕니다. 네. 강사님들마다 색깔이 좀 달라서 새 강사님 오실 때마다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2달 동안 김인숙 강사님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전엄맘 최지혜입니다. 아이가 입학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학교에 보내면서 아이가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침에 지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데 그게 제 딸에게는 너무나 어려워요. 유치원은 등원 시간이 느리고 자유로워서 크게 문제되진 않았는데 아침에 아무리 서둘러도 항상 5분, 10분 지각을 하네요. 오죽하면 하루는 선생님께서 알림장에 너무 지각이 잦으니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옷도 느릿느릿, 밥도 천천히, 여유를 부려대니 제 속이 탑니다. 아침마다 빨리 하라고, 오늘도 지각이라고 소리 지르고 혼내면서 학교에 보내는데 이게 아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마인 제가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밤에 수유하면서 늦게 일어나는 게 버릇이 됐는지 애가 다 컸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려고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도 읽고 아침 5시에 알람도 몇 개씩 켜놓는데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느릿느릿한 게 저랑 똑같다고 하네요. 저랑 외출하려면 기다리다가 속 터진다 그러거든요. 남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 일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늦어서 서두르다 보면 빼놓고 나가는 게 있어서 다시 들어오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모임에도 먼저 나가서 기다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38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어머니의 고민이 뭔지 알겠습니다. 네. 저랑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새 아이를 보내려면 아침에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도 잘 안 되고 항상 그 시간이에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라면 다 공감하죠. 저도 이제 아침 깨우는 시간이 이제 네네. 다가올 때 네. 무서울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네. 안 일어나니까. 아까 유라 씨 빨리 하라고 오늘도 지각이라고 읽으셨는데 네. 굉장히 입에 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굳어져 버린 일상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 또한 마인드만 바뀌면 금세 풀리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강사님의 솔루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강사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수수께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면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나는 누구일까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또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멸을 맞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내게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만일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훈련시켜라. 엄격하게 대하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렵네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면 노력 아닐까요? 노력. 노력일까요? 정답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습관은 맞네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 주신 지혜 씨는 생활 패턴이 오래 자리 잡아서 바꾸고 싶지만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습관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네, 습관이라면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보통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을 영어로 하빗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복이나 옷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복이나 옷감이요? 네, 승마복, 라이딩 하빗, 복장, 하빌리먼트 이런 단어들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입고 있는 의복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에게 딱 맞춰진 옷이죠.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나 이미지나 성격 유형과도 일치한다고 해서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가 봐요. 의복, 딱 맞는 의복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잘못된 습관일지언정 나에게 딱 맞춰져 있으니까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바꿀 필요도 못 느끼고 고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하지만 습관의 위력이 아무리 강해도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습관의 힘이 큰 만큼 그 습관들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잘만 훈련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전에 한번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간호사 일을 하면서 손 씻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지거나 또는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있는데요. 네. 좋은 습관이죠. 그쵸. 예, 두 분도 혹시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나 보조석이 앉을 때나 뒷자리 탈 때도 꼭 안전벨트를 해요. 네,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하고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라 씨는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저는 그 집을 나서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 나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렇게 뒤돌아보는 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깜빡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놓고 나가는 거 없나? 좋네요. 네, 두 분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내가 가진 좋은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그러곤 하는데요.
건데요.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진 좋은 습관에 따라한다던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 또는 습관으로 굳어질까 봐 걱정되는 것들도 있을 건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습관이요. 네. 맞죠.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미뤄요. 네. 뭘 시작하면 이렇게, 딱 뛰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질질 끌어요. 그리고 또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다리를 떠는 것도 있고, 많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SNS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만 들었다 하면 이제 SNS에 접속하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그래서 놔두면 계속 그러고 있는 저를 좀 발견했습니다. 네. 두 분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됐을 겁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지혜 씨도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반복되면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네. 그래도 이제는 이런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셨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럼 고치는 방법이 관건이겠네요. 네,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쳐야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안 좋은 습관 그냥 놔두고 좋은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라는 건가요? 지혜 씨에게는 버리고 싶은 습관도 또 가지고 싶은 습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버리고 싶은 습관은 기록을 하시고요. 네. 가지고 싶은 습관은 반복하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계획을 짜는데요.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을 하지 못하니까 습관도 안 되고 실패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왜 지속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끈기가 없어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들 때 보면은 처음에는 절박하고 필요로 했지만은 상황이 변하면서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습관 만들기를 포기해 버리거나 다음에 바꾸지 하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내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또는 그렇지 난 안 돼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은 결국 다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기를 믿는 마음은 결국 피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고요. 피하는 마인드는 도전과 발전이 아니라 도태되고 후퇴하는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네. 이제 한 가지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통한 효과를 크게 보고 싶은 욕심에 너무 높은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네. 바뀌고 싶어서. 네, 맞죠. 지혜 씨도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원래 늦게 일어나시는 분이 새벽 5시에 일어나기를 목표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동기나 목표가 충분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어렵습니다. 첫날은 쉬어도 며칠 하다 보면 피로해지고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기로 이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후 좋은 습관, 가지고 싶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 기법이 있는데요. Specific, Measurable, Action Oriented, Realistic, Timely 해가지고 이 5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요. S는 Specific, 구체적이란 뜻입니다.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M은 measurable입니다. 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 씨 같은 경우 막연하게 그냥 일찍 일어나기보다는 원래 기상시간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원래 기상시간 8시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7시에 일어나기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스마트 ART는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A는 액션 오리엔티드, 실천 가능하도록. 네 번째 R은 리얼리스틱, 현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네, 다섯 번째 T는 타임리,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아까 구체적인 목표로 기분 좋게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 계획을 만들 때 그냥 일찍 자기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게 시간을 정해서 10시에 자기. 또 원래 늦게 자던 분이 10시에 자려면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자기 전에 책 읽기, 조명 어둡게 하기 등 일찍 자기 위한 계획을 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불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기, 아침에 클래식 들으면서 커피 마시기처럼 7시에 일어나야 하는 계획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찍 일어나야겠다가 아닌 네.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깨울 때도 안 일어난다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에게 먼저 어떻게 깨워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봐서 아이와 함께 계획을 짜는 것도 좋겠죠. 좋겠네요. 네, 너가 이렇게 깨워달라고 했잖아. 그냥 일찍 일어나야지, 어서 일어나 하는 계획이 아니라 아침을 아이와 함께 또 지혜 씨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순서나 계획을 세워주시고 며칠 기간을 두고 실시를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획이나 목표에 수정할 부분이 보이겠죠. 네. 네, 그러면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하나 도전해 가면서 가지고 싶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분도 아까 좀 바꾸고 싶었던 다른 습관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스마트 기법에 따라 가지고 싶었던 좋은 습관을 계획해 보시고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섯 꼭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법 한번 꼭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습관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또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다.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고 합니다.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처음부터 큰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 바다가 커지고 이 습관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혜 씨도 가지고 싶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꾸준히 도전하고 만들면서 네. 피하는 마인드가 아닌 도전하는 마인드로 발전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습관을 우리 뇌에 각인시키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최소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정한다면 아마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부터 그리고 막연하지 않게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신다면 100만 불짜리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습관이라는 것이 또 네. 중요한 건 알아가지고 이제 몇 번 좋은 습관 들이려고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도 들었고 네. 집에 가서 당장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기법이 단순히 습관 고치는 것뿐 아니라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제 2018년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2019년에 뭘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2018년에는 네. 책 많이 읽겠는데. 그렇죠. 2019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 스마트 기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 19년에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라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김인숙 강사님의 좋은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겠죠, 강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제아의 또 이영현의 하모니 들으시고요. 마인드 스케치 2부로 돌아올게요.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도 아니기에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스카이다이버 자렛 마틴입니다. 자렛 마틴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스카이다이빙을 배웠는데요. 14살 때부터는 혼자 스카이다이빙을 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고등학교 때부터는 프로 강사로 활동하며 자유로이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꿈을 이뤄낸 거죠. 하지만 2009년 자렛 마틴에게 악몽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하와이에서 스턴트 생활을 하던 도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때 마틴의 나이는 겨우 18. 이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은 자렛은 가슴부터 발끝까지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몇 번의 대수술을 치러내면서 우울증을 겪은 그는 절망하며 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마틴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10년의 스카이다이빙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마틴은 스카이다이빙을 정말 좋아했고 그것이 자신의 열정이자 취미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스카이다이빙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넘어졌으니 당연히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마틴은 힘겨운 재활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공중에서 전신을 사용해 동작을 제어하는 고난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는 더 큰 위협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 6개월 만에 연습 점프에 도전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인류 낙하산 정비 자격도 준비하면서 멈춰섰던 꿈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사고 3년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12명 뿐이라는 휠체어를 타는 스카이다이버입니다. 마틴은 미국 스카이다이버 팀의 공식 대변인을 거쳐 두바이 팀의 일원 강사이자 장애 스포츠 대사가 됐습니다. 2014년에는 노르웨이 피오르드에서 4일 동안 11개의 베이스 점프를 뛰었는데요. 3000피트 상공에서 휠체어를 벗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점프를 한 첫 번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장애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지난 5년간 30여 명의 장애 스카이다이버들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열정과 의지로 이겨낸 자렛 마틴. 그는 여전히 1년에 200번의 점프를 하는 전문 스카이다이버로 살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 실력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 실력이 늘어요. 서툴고 부족해도 하면 할수록 늘게 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서툴러도 계속 전달하면 쉬워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서툴러도 부족해도 오늘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